안녕하세요. 백혈병안내TV 이혜정입니다. 안기정입니다. 가족 또는 내가 백혈병 진단을 처음에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고 어떤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대표님은 보호자셨잖아요. 예, 보호자였죠. 저는 당사자였고, 그래서 오늘 딱 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그냥 백혈병이 뭐지? 뭐야?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멍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나 이러다가 잘못되나 하고 그 다음엔 정말 제가 30대 초반에 됐으니까 진단을 받았으니까 헉, 이거 치료비는 어떡하지? 이 걱정. 대표님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떠셨나요? 저는 동네원에서 백혈병 갔다고 해서 이제 그러셨구나.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확진이라고 하죠. 백혈병이라고 했을 때 와이프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었죠. 뭐 사실은 치료비 같은 건 생각도 안 들었고 왜냐하면 그 전에 가을 동화라고 백혈병을 네. 주제로 한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 우리 그게 원래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결국은 투병하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저희 와이프도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우리가 백혈병을 가족이 걸렸다, 내가 걸렸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거는 맨 처음에 죽는다. 그렇죠. 두 번째는 치료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치료비는 어떡하지? 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병이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 중에 간병을 누가 해줘야 될 텐데 도대체 누가 어떡하지? 그렇죠. 그게 가장 크게 딱 와닿는 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걱정하는 부분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내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게 과장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이나 당사자가 결국은 죽나 보다. 예. 오늘 병원에 가서 백혈병으로 확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가족 대책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환자는 앞으로 몇 달 내에 죽을 거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아주 복잡한 일이 발생해. 뭐 상속이 어떻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백혈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만 해도 90% 완치되는 M3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식에도 완치되는 경우. 그런 경우 갑자기 이제 평균으로 돌아가게 되면 초반에 그런 일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너무 불필요한 이제 그런 걱정이나 불필요한 이제 에너지를 소비한 걸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재산 같은 거 다 정리하시는 분들 다 계시고 이제 처분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처음 우리가 백혈병안내 TV에서 안내해 드렸을 때도 가장 잘못된 오해. 백혈병은 불치병이 아니다. 맞아요.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치료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질병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좀 설명할 게 예전에는 백혈병을 걸리면 가족이 풍기박산 되죠. 그럼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치료 기간이 보통 1년, 2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엄청난 비용, 그 당시에는 몇 억이 들었으니까. 때가 맞습니다. 이제.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억대의 돈이 들었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건강보험 보장성이 좀 좋아졌잖아요, 계속.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케어도 하면서 백혈병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마 우리 금액을 이야기하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그렇죠. 환자마다 다르고. 너무 상상 밖으로 적어서 진짜 이거밖에 안 되냐 할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이 제도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면 외부에서 지원 시스템이 잘 돼 그렇죠. 있긴 해요. 국가의 지원도 물론 있지만 성인은 조금 아직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조금 촘촘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환자가 치료비 때문에 가게 파탄날 것을 우려해서 사실은 치료를 거부하는 가장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살 수 있나? 불치병과 치료비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특히 가장들은 아니 내가 결국은 치료받다 사망할 건데 그럼 남은 가족은 이 치료비로 다 가게 탕진하고 남은 가족은 어떻게?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거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잘못된 인식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치료 선수도 좋아졌고 의료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럼 옛날하고 완전히 이제 상황이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사회사업실에서 상담을 좀 받으시면 되고 또 좀 비급여 치료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외에는 그렇게 크게 상상하는 것만큼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급여 치료비도 재난치료비가 연간 3천만 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간병. 사실 넘기 쉽지 않은 답이 없어. 근데 최근에 좀 좋아진 거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주로 이제 경증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백혈병 병들을 운영하는 쪽에서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죠. 혼자서도 좀 무균실이나 항암실에서 요즘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니어도 잘 받고 계세요. 간병을 하려고 가족이 누군가가 직장을 간두고 생업을 포기하고 환자한테만 매달려서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지금은 조금 아니에요. 물론 여건이 되셔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면 좋죠. 보통은 그 최근에 이제 백혈병 간병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운영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같이 그렇게 간병이 전부 다 환자 가족에게 다 떠맡겨 있질 않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보완되어 있고 비용적인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가족 간에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너무 간병에 온 집중을 하셔서 환자도 힘들고 그렇죠. 가족들도 왜냐하면 백혈병은 조금 긴 투병 기간이 있잖아요. 예. 입원도 조금 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백혈병 진단 받자마자 그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의기투합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곧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서 당장 뭐 치료비 많을 때문에 뭘 팔고 이런 고민하고 가족 간병 순번 정하기 뭐 이런 거 사실은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예전하고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환자가 투병을 잘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좀 이렇게 도와줄 거냐 도와드려야죠. 뭐 네.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백혈병안의 TV에서는 가족 또는 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과하게 걱정하는 그러한 세 가지를 대표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당연히 걱정되고 당연히 중병이죠. 중증인데 다 죽는 거 아니고 치료비 어마어마하게 가계파탄 아니고 간병도 물론 부담도 있지만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백혈병 걸렸을 때 그냥 투병 의지가 가족도 본인도 제대로 해서 치료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이상 말씀 없으세요? 예. 네, 백혈병안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